삼국지에서 여포와 일기토를 뜬 인물이 있으니 곽사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곽사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거금과 함께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역경로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법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엄한 법도에 따라 이런 건 최우선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잡장들은 공산주의의 법도에 따라 통치 중국인가? 곽사는 양주 장해꾼 출신이며 그 이름이 곽다라 하기도 하고 곽범이라 하기도 하는데 왕찬의 영웅기에 곽사의 다른 이름이 곽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곽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사는 범을 통과한 것이다. 그 통과했다는 게 뭐냐면 한자가 표의문자죠. 그 사가가 기록을 쓰다가 그 글자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겠죠. 대충 비슷한 글자를 써놓고 나중에 퇴고할 때 고치던가 하는데 안 고쳐서 글이 남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곽사든 곽범이든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곽사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언어의 사회성에 따라 그냥 곽사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대 중국어 발음을 복원하는 분야도 있는데 현재 중국어 발음과도 많이 달라요. 조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짜오쩌 뭐 이러는데 그 당대 발음은 주샤오, 진루샤오 이렇게 추측하죠. 삼국지 초반에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된 이후로 큼지막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바로 동탁의 암살과 그 이후 이어지는 왕륜 정권의 몰락입니다. 동탁이 죽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후 왕륜 정권을 대체하게 되는 사두체제는 구간이 명관, 즉 동탁보다 더한 조정을 그냥 약탈의 대상으로 여기는 무례배들의 통치였고 결국 동탁 체제에서도 버티던 헌제가 이 체제에서는 못 버티고 몽진을 선택하게 되죠. 참고로 코에이 삼국지 보면 보통 이각을 군주로 해놨죠. 이 동탁 패잔 양주 병권을 진 사인들 중 이각의 관위와 녹질이 가장 높았고 외교나 지방간 임명 같은 정치적 행위를 한 게 이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송지가 인용한 헌재기 주석을 보면 이각이 곽사를 얘기하면서 그놈은 도마노, 즉 말도둑놈에 불과하다. 어찌 나에 비할 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인물들 사이에 힘센 우두머리는 있었대. 정치적 리더는 없었다 봐야 돼요. 이각이 정치 리더로서 큰 뜻이 있었다면 약탈에 의존한 통치를 하면서 헌재를 놓치는 상황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이 정권을 잡은 건 양주의 그 지방병권이 중앙을 차지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런 비주류의 통치는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동탁도 기존 백관들과 선비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나니까 버럭하지 않습니까? 내가 니들 말 듣고 중원 애들 기용했더니 쟤들이 나를 배신했지 않냐? 그런데 비주류가 통치를 하면서 이들을 기용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 돌아가죠. 왕륜 같은 경우에도 동탁이 중용했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튈 때 왕륜을 선발대로 보내서 장안의 모든 살림을 준비시켰다. 크고 작은 일을 왕륜이 다 처리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륜이 다른 생각을 품는 겁니다. 왕륜이 장안에서 원수를 친다고 병사를 일으켜서 회군, 즉 장안에서 낙양으로 회군해서 동탁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회군했다면 장안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뻔했죠. 그런데 동탁이 의심해서 왕륜이 병사를 일으키는 걸 불허합니다. 그래서 왕륜과 사손서 이런 애들의 플랜 B가 바로 여포와 결탁한 동탁 암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죠. 동탁을 입조시켜서 기습으로 죽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현실 정치가 얼마나 경전의 교리에 의한 정치와 다른지 보여주는데 결국 왕륜이 그 난공불락이라던 장안성을 이각 등이 이끄는 양주군에 털리게 됩니다. 기병전술에 도같은 여포도 있는데 왜 털렸냐 이 말이죠. 왕륜이 동탁 사후 정치를 잘못했어요. 동탁은 폐악질을 한 간신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너서클, 즉 자기 부하들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줬습니다. 지방간으로 있었을 때 공을 세워서 받은 비단 수천 필도 부하들한테 다 나눠줬다 되어 있어요. 동탁의 인생을 엿보면 자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들한테 배신만 계속 당하다가 결국 그 배신으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죠. 반동탁 연합군 당시에 그 군웅들이 내세운 관이들, 그 바레테수 원소, 후장군 원술 이런 거 다 동탁이 내려준 거예요. 실제로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부하들을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그중 한 얘가 채용이죠. 채용이라 하면 당대 명필에 공룡 같은 유학자들도 존경하던 유명인사였습니다. 채용이 비문을 썼다 하면 그거 필사하려고 술에 1000대가 왔네 마네 하죠. 노식 같은 경우에는 경전 연구, 박사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 영재가 이걸 잠깐만 시켜주고 결국 황건적 토벌 이런 걸 맡기죠. 동탁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글을 마음껏 쓰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격식을 차려 예우하고 후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니 동탁이 죽고 채용이 통곡하죠. 나를 알아봐줬던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윤이 채용을 죽여버립니다. 그 채용이 목숨을 구걸하죠. 육형으로 안 되겠느냐, 그 발꿈치 자르는 걸로 퉁치자 하는데 왕윤이 죽여요. 즉 왕윤은 원칙에 따라 동탁한테 붙어먹은 놈들 다 죽여야 된다, 숙청일변도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왕윤이 이런 깝깝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포가 한마디 하죠. 그러면 안 된다. 동탁 밑에 있던 양주 애들 다 용서하고 동탁이 모은 재물들도 부하들 나눠줘야 된다. 여포는 동탁이 부하들을 어떻게 챙겼는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시 장안 또는 그 일대 요충지를 지키던 하위 군관이었다 생각해보세요. 동탁이 부하들한테는 후했기 때문에 동탁 덕분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대숙청이 있다고 해요. 야, 이거 나도 동탁한테 돈 받은 거 있는데 연루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여포가 재물을 풀자 한 거예요. 이 군심을 잡으려면 최소한 동탁보다 더 잘해줘야 된다. 그런데 왕윤이 이걸 거절하고 법도에 따른 정치를 내세우니 그 이각과 곽사 무리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심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호진, 송익, 왕괭 이런 애들이 장안 방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죠. 거기다 이각 무리들이 장안을 함락할 때쯤에 모은 병력이 10만에 달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데리고 온 병사가 수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건 관중의 그 동탁 패잔 군부 세력들이 왕윤 통치 체제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을 회유하지 않은 게 왕윤의 정치적 실패를 야기했다. 다시 이각 곽사 무리들의 관점으로 돌아오자면 이들 관점에서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 정권을 접수한 건 왕윤, 여포와 같은 병주 세력이 동탁의 양주 세력을 몰아냈다, 이런 지역 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각과 곽사의 출신 자체가 동탁의 교위 그리고 동탁 사위의 교위입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왕윤이 사면을 안 해준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각자 도생을 하려 해요. 옆에서 보던 가우가 한 소리 하는 거죠. 야, 이 깝깝이들아, 니들이 도망가서 숨는다고 다 못 찾아낼 것 같냐? 평생 그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자로 살 거냐? 그럴 바에 한번 개돌쳐보자. 잘 되면 천하를 줄 수 있다. 실패해도 대충 약탈해서 돌아가는 게 빈손으로 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 이들이 야, 그 말이 맞다. 어차피 죽은 목숨 한번 개돌이라도 쳐보자. 그런데 이게 통해요. 그 호진이 항복하고 명장 서영이 전사합니다. 결국 장안성 내의 일부 병사들이 이들에 호응하면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전술했지만 아무리 서영, 여포 같은 명장이 군대를 이끈다 해도 그 군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서영, 호진부터가 동탁을 따르던 지휘관들입니다. 얘들은 이런 난리가 안 났으면 오히려 숙청되었을 장수들이에요. 즉 이각과 곽사는 그들의 옛 전우입니다. 그러니 호진이 이각과 곽사 쪽에 붙어버리고 서영은 별다른 작전을 하지 못하고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각의 양주군은 뒤가 없죠. 필사즉생, 행생즉사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장안성의 군심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난공불락이라던 장안성이 불과 며칠 만에 함락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왕찬의 기록인데 곽사와 여포의 일기토 기록이 있죠. 장안성의 북쪽에서 곽사가 도발을 시전합니다. 야, 내려와라, 1대1 한번 뜨자. 여포가 이에 응해서 창으로 곽사를 찔러버려요. 이에 곽사의 부하들이 곽사를 구해서 갔다. 실제 삼국지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일기토 기록인데 이게 마초랑 여맹처럼 난전 중에 싸운 게 아닙니다. 곽사가 일기토를 걸고 여포가 응전하니 병사들이 도열해서 구경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진짜 1대1 맞다이, 일기토다운 일기토가 이 곽사와 여포의 일기토, 그리고 태사자와 손책의 일기토예요. 그 여포와 곽사는 구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곽사는 동탁의 사위 우보 밑에서 서면에 주둔했었지만 우보가 가끔 장안에 들락날락할 때 오다가다 봤을 수 있겠죠. 평소 봤을 때 곽사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곽사는 왜 일기토를 걸었냐? 지휘관이 직접 싸우는 건 청동기, 초창기, 주나라, 낭만의 시대에나 있던 일이에요. 일반 병사들이 석기를 들고 싸울 때 질 좋은 청동기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주나라 때만 해도 지휘관이 수레를 타고 직접 싸웠습니다. 군주가 점을 봐서 이번에 누구한테 수레를 몰게 해야 승리하냐, 뭐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데 복병과 같은 전술과 계략이 발달하면서 지휘관이 직접 싸우는 일이 드물어졌죠. 지휘관이 사로잡히거나 죽으면 군이 괴멸되기 때문입니다. 곽사가 일기토를 건 이 자체가 전술의 뜻이 이각 곽사군의 사기를 보여준다. 뒤가 없으니 지휘관부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맹에 더해서 곽사가 군의 통솔에 대해서도 상당했던 걸로 보여요.
사실 동탁이 장안으로 튈 때 유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손견 걔 예전에 미양에서 개 털리지 않았냐? 그 용병술에서 이각이나 곽사보다 못한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물론 그렇다고 곽사의 용병술이 송견보다 위냐? 그건 아니에요. 일각에서 이 기록을 근거로 이각과 곽사가 송견보다 위다 보기도 하는데 동탁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송견의 부대는 오합지졸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특히 그 통무지정매 이런 거 평가할 때 전반적인 성과와 전공을 봐야 돼요. 하나의 일화에 기대서 평하게 되면 제갈량을 이긴 곽회, 곽회를 이긴 위연, 위연을 이긴 양이, 즉 제갈량보다 양이가 똑똑이다, 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다만 곽사를 송견보다 우위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곽사라는 인물을 보면 실제로 중요한 전투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동탁 생전에는 전공이 화려한 주준을 패퇴시키죠. 그리고 동탁 사후에 명장 서영을 패배시키고 병사들 앞에서 여포와 일기터 쇼를 펼치는가 하면 이후에 그 마등, 한수, 유원 연합군도 발라버립니다. 물론 양봉한테는 패하고 그 창작물인 소설 연희에서도 그 동탁의 정예부대 비용군의 대장이 이각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대로라면 전장의 지위는 이각보다 곽사가 더 위였던 걸로 보여요. 대부분의 전투에서 이각과 곽사가 세트로 참전하지만 마등과 한수가 장안을 습격했을 때 이각은 이때 출병 안 했습니다. 곽사와 번조, 이각의 조카 이리가 출병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리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서 번조한테 쿠사리를 먹었다 되어 있고 번조의 관이보다 곽사가 앞섰으니 이 장안 방어전에서만큼은 곽사가 총대장이었다 봐야죠. 강족의 모반을 진압할 때에도 이각은 출병하지 않고 곽사와 번조만 출병합니다. 이때 수만을 베었다 되어 있어요. 암튼 장안성이 털리고 여포는 원가의 복수를 내가 해주지 않았냐, 이걸 구실로 처음에 원술한테 붙으려 했다가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원소한테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주 빈집털이를 하는 거고 왕윤은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숙청당하는 길을 택하죠. 다만 이때 왕윤의 조카 왕릉은 장안을 탈출해서 나중에 위나라에서 대오병권을 지다가 사마이 상대로 모반을 일으킵니다. 왕윤파 인사들이 줄줄이 숙청당하고 그 동탁의 시신이 저자에 방치돼 있었죠. 곽사 등은 동탁의 시신을 정리하여 미현에 안장했다. 그런데 폭우로 동탁의 무덤이 파묘되었다. 이런 일이 서너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폭우 때문에 관이 떠내려갔을 수도 있고 동탁의 정치가 험악했기 때문에 악천후를 틈타서 원한을 가진 사람이 했을 수도 있죠. 또는 이게 후한서 효원제기 기록이거든요. 특히 전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잘한 일화에 한해서 교훈을 위한 픽션을 가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가의 이런 장치일 수도 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무리들은 장안성을 약탈합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등이에요. 마등이 이각한테 야 나도 양주 출신인데 나도 좀 나눠 먹자. 이각이 꺼지라 하죠. 입이 4개인데 당연한 처사겠습니다. 그래서 마등이 장안 습격 작전을 세워요. 이때 한수도 동조하는데 장안에 먹을 거 많다 하니까 동조한 거겠죠. 그리고 익주의 유원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요. 멍군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마등, 한수, 유원 연합군이 곽사와 번조한테 털려버리죠. 이 과정에서 유원의 아들들이 줄줄이 죽음을 당하고 유원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헌제가 유원의 황제 노름을 꾸짖으려고 돌려보낸 넷째 아들 유장이 이 화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익주의 세력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한수가 번조한테 추격을 당합니다. 한수가 말을 세우고 번조한테 따고 우리 같은 양주 출신인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제가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하니 번조가 한수와 껄껄 웃으면서 만담을 나누다가 살려보내줍니다. 나중에 송권이 그 조예의 직위를 보면서 고금을 통틀어 서너 명의 권신들이 형벌권과 임명권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난도질하지 않은 적이 없다. 물론 조예는 사마이, 진군, 조진, 조휴 이 4명의 권신들을 귀신같이 컨트롤했지만 이 송권의 말은 사실상 이각무리들의 행태를 이루는 겁니다. 나중에 그 번조가 한수를 놔줬다는 이유로 숙청당해요. 입 하나 줄었죠. 그리고 장제는 어떻게 되느냐, 작전하다가 쌀이 궁에서 형주를 약탈합니다. 그냥 막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인근을 마음대로 약탈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들 관계가 그런 정치 집합체의 일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가 전사하고 그 조카 장수가 유표한테 새빵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수는 나중에 결국 조조한테 투항합니다. 자, 그러면 이각과 곽사가 남았죠. 이 둘은 처음에는 상당히 친했다 되어 있어요. 같이 술 먹고 서로의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다. 이렇게 돈독하다 보니까 이각이 곽사한테 예쁜 여인을 첩으로 주려 한다더라. 곽사가 여색을 상당히 밝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부녀자를 노략질했다는 기록도 있고 머리카락 패티시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유미발자, 즉 머릿결이 고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취했다. 그럼 그 여자를 취하면 되지 왜 여자는 취하지 않았느냐? 이 고운 머릿결의 여인들이 그냥 여인들이 아니고 백관들의 아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빼앗긴 뭐하니까 머리카락이라도 가져간 거예요. 암튼 첩을 주네 마네 이걸 곽사의 아내가 듣게 되죠. 이 첩의 출처는 아마 궁녀일 거예요. 당시 이들의 부하들이 헌제의 궁에 들이닥쳐서 황제 좀 나와보슈, 여자 받으러 왔어, 여기 오면 여자 준다 카던데요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나중에 헌제가 도망 안가고 못 뺏기죠. 암튼 곽사의 아내가 질투심이 강해서 이 둘을 이간 놓기 시작합니다. 이각이 당신을 제거하려 하는 것 같다, 음식에 독을 탔더라. 곽사가 이 말을 결국 믿어요. 이각이 준 음식을 먹고 똥물을 먹어서 토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원수가 되니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헌제의 신변을 가지고 이각과 곽사가 치열하게 다투는데 이 과정에서 수만이 죽었다 되어 있어요. 이각은 헌제의 신변을, 곽사는 중신들의 신변을 확보하고 개판치는 거예요. 명분은 이각이, 정치적 인프라는 곽사가 서로 점하고 대치하는 거죠. 헌제와 백관들이 이 둘을 중재하니 삐걱삐걱거리다가 결국 서로 볼모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헌제는 이 틈을 타서 종료, 동승 등의 계책으로 런을 쳐버립니다. 장제가 이때 살아있었거든요. 곽사와 장제가 헌제를 추격해서 대승하죠. 그런데 헌제가 급하니까 도적대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파적 도적 패거리에서 한섬 같은 대장군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서왕도 이 몽진 때 양복 밑에서 지원했는데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서왕도 백파적 출신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각과 곽사는 황제를 놓치고 몰락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서사를 보면 이들이 그냥 무례배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이들이 제대로 된 패권을 쥘 길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가후가 이때 이들과 함께 했죠. 실제로 가후는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장안 입성 이후에 황제를 보필하면서 이들이 주는 관직도 사양합니다. 이 무례배 집단들하고 거리를 두려 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황제를 보호하려 했고 이는 가후의 머릿속에 얘들은 황제의 신변을 잃으면 미래가 없다, 바로 계산이 선 거예요. 또한 이 무례배 집단을 계속 교화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황제가 도망치자 얘들은 글렀다 판단한 가후도 바로 다네한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장수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장수를 설득해서 조조한테 투항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이곽의 난 또는 삼보의 난이라 하는데 이때 관중의 피난민들이 대부분 한중이나 촉, 형주로 도망가죠. 장안 일대 관중이 텅 비었다, 약탈거리도 없어진 거예요. 약탈에 의존하는 집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황건적이 그랬고 원술이 그랬죠. 이각 역시 단회 등의 연합군에 토벌당하고 곽사도 부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가후가 본 그대로예요. 황제의 신변을 잃자 이각은 토벌의 빌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집단의 본 목적이 노략질이다 보니 곽사의 경우도 노략질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면 그 부하들이 그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곽사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곽사는 이각과 불과 수천의 군세로 장안을 공격하여 10만에 달하는 군세를 모으고 명장 서영을 격파하였으며 한수, 마등과 유원의 연합군을 패퇴시키는가 하면 그 강족의 모반을 도발하여 수만의 목을 벤 자요. 또한 이각과의 대결에서도 그의 군병대가 이각의 귀를 맞추기도 하였소. 그가 비록 양봉에게 패했다 하나 이도 기록에 따라 곽사가 불리한 전황을 알아채고 사전에 도주하였으니 양봉에게 패한 건 곽사가 아닌 그의 부하들이라 하기도 하고 곽사가 패하여 도주하였다 하기도 하니 양봉과의 대결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요. 동탁에 가신 유에도 그의 용병을 높게 삼은 바가 있지 않소. 하여 그의 통솔은 90을 줘도 무방하다 보여.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가 비록 일기토에서 여포에게 패했다 하나 교위 시절부터 전장을 휘젓고 다닌 상당한 용장으로 보여. 번조의 용맹이 이각이 두려워할 만큼 대단했다고 하나 그 서사를 봤을 때 번조가 곽사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그의 무력은 마땅히 92 정도는 되어야 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의 군공의 서사를 보면 계책에 의존한 바가 아닌 그저 용맹에 기댄 승리들이라 볼 수 있어. 또한 집안 아녀자의 꾀에 빠져 이를 그리치니 얼마나 한심한 자요. 그의 지력은 19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그저 정치는 모르고 약탈만 할 줄 아는 무례하니요. 오직 약탈에 의존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모자라 내분으로 관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으니 당시 관중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기 일쑤였고 대부분이 다른 제후들의 땅으로 도망가서 이후로 관중이 텅 비었다 하지 않소. 정치는 이를 줘도 아깝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백관들의 아녀자들의 머리카락을 취하고 유부녀를 약탈하는 도적대에게
매력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의 부하들이 한때 약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결국 그는 부하의 손에 죽었으니 매력은 구를 주도록 하겠소. 조은이 이어 말하길 그 관정에 충성할건 말이여. 내 말을 삼가하고는 있으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장군이 관정을 거세 환관으로 만들어 중상시에 임명할 거라는 둥, 또는 규화보전을 익히게 하기 위해 거세를 시키려 한다고 하오. 이런 소문이 관정공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속삭이며 말하길 이미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꼬드겨 놓았어. 풍미를 즐기기 위해 금식하라 했으니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요. 아니 그건 십수년 전 나에게도 쓴 계책 아니오. 안되겠어. 양심에 따라 내 이 사실을 당장 관정공에게 알리도록 하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고구마 말랭이 한 종을 슬그머니 내어놓자 관정 그자는 눈치가 빠른 자요. 내 속히 태청하여 잡장들의 입단속을 하러 가야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매우 흡족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관중 F4 4인의 도적들 중 무력 담당 곽사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